최근 감염증 사태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미국 외교의 거두를 통하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일 한 말입니다. 키신저는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이 세계적인 대유행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의 번영은 국가기관이 재난을 예측하고 충격을 막고 안정을 복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 사태가 끝나는 시점에 수많은 국가기관들은 실패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초강대국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국가로서의 통제 기능마저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급격한 확산세에 마스크, 인공호흡기, 진단키트 등 모든 의료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감염 환자를 돌보는 병동의 간호사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못 쓰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다며 지금 미국의 심각한 의료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UCL의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의 간호사들은 촛불 집회를 하며 의료장비 부족을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가 되자 미국의 다급한 움직임은 독일에게서 현대판 해적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3M이 태국 공장에서 만든 마스크가 당초에는 독일로 가게 돼 있었지만 마스크가 부족한 미국이 중간에서 이를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독일 내무장관인 안드리아스 가이젤은 현대판 해적행위라고 미국을 맹비난하며 동맹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프랑스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한 마스크 수백만 장을 미국 업자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프랑스로 오기로 한 물량을 미국 업자들이 3배의 돈을 내고서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도 미국에게 전량 수입하던 의료용 마스크를 미국이 수출 금지시키자 반발하며 보복까지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국제방송인 RT는 이것이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인가라며 비판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반대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이들 국가가 미리 주문한 물량을 프랑스가 더 높은 금액을 주고 가로챘다며 프랑스의 신사적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국의 상황이 시급하다 보니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은 의료장비 및 의약품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터키는 벨기에, 이탈리아와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의 수출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물건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전 세계는 마스크 가로채기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방도 신의도 없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선진국이라 불렸던 나라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일 현재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30만 명이 넘었고 유럽에서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산 초기에는 마스크도 필요가 없으며 크게 검사할 생각도 가지지 않았던 이들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봉쇄령을 내리고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한국의 마스크 대란을 비웃으며 확진자 동선 추적과 공개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의 조치가 옳았다며 배워야 할 모델로 여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일 미국의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한국이 해결한 방법을 극찬하며 이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의 강력한 방역 대책의 핵심이었던 진단키트를 앞다투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진단키트를 요청한 이후 또다시 가장 빨리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진단키트 수출액은 4,865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17.1%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일 독일 일간지 슈투트가르트 차이퉁은 한국의 방역물품 관련 의료 해외 진출로 인한 수출액이 수십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의료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은 진단키트를 유럽, 동남아 등의 주요 국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오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해외 언론들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하는 기사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각국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비교해볼 수 있는 반응형 그래프를 3일 선보였습니다. 미국과 외국의 대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그래프였지만 우리나라 그래프가 눈에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가장 가파른 곡선을 나타낸 미국과 가장 대비되는 나라는 단연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3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3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5% 미만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BBC가 지난 31일 유튜브 동영상에서 그린 그래프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BBC 역시 미국의 대응 실패를 보여주면서 주로 한국과 대비하며 또다시 신속한 검사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BBC는 한국이 그래프 곡선을 완만히 가져온 사실은 보기만 해도 아름답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아라비아가 한국의 대응 사례를 3위 영문기사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가 확산을 막으려고 부분적 또는 전면 봉쇄와 통행 금지령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오직 한 나라가 경제를 완전히 차단하는 이런 조치 없이 전염병을 통제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언론은 그것은 바로 한국이다 라고 설명하며 한국 정부의 성공 이유를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대량 검사, 위생수칙을 지키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가 감염자가 급증하자 전국 봉쇄령을 내렸지만 한국은 한 번도 시민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도 한국은 확진자 증가할 곡선을 평평하게 꺾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키신저는 이 사태로 인해 자유세계 질서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전 세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해 자각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지금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엊그제 26일 밤 11시 긴급 발표를 하더니 전 세계를 향해 빗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도 28일 오늘부터 중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는 현재 중공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유행을 하면서 유럽, 미국 등 외국의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중국도 해외로부터 역유입되는 확진자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내 통계가 이미 엉터리 통계라 믿을 수 없는 확진자 숫자만 내놓고 있는 중국인데 자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산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입을 막는다고 뭐가 해결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중국의 프로파간다가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중공 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가 진실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들을 막기 위해 중국이 입국 빗장을 걸어 잠그면 사람들은 마치 중국이 중공 바이러스 청정지역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도 앞서 일찍이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는 등 전 세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계도 믿을 수 없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우리나라는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만 조사를 집중하고 그 외 지역은 사실상 조사를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전국을 상대로 대구와 같이 검사를 하면 얼마나 한 번에 증가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중공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경 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 개방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입국하는 외국인의 중공 바이러스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어 코로나 피란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상 사망자 숫자도 확진자 수 대비 적어 한국을 안전하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치료를 목적으로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심지어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는 13일 이상 격리되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한 달 45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절반은 중국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중국에 사대하고 하수인 노릇을 하며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만도 한 달이면 100억 원, 1인당 16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인력 투입도 문제입니다. 급기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나서 이제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외국인들은 일부러 치료를 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한다며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여력은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백 이사장은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인의 입국을 다 막았다며 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들을 막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중국 우한 후베이성에서 폭발적인 환자가 발생하고 있을 때 문재인은 중국이 입국 차단을 하지 않으니 우리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초기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데 중국에 대한 사대와 다른 모종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초기에 중국인 입국 차단을 하지 않을 명분으로 그딴 엉터리 명분을 갖다 댄 것이죠. 백 이사장은 외국인이 이번에 통역기를 요구해서 통역기를 샀다는 일선병원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중국발 입국 제한을 안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며 특별 입국 절차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 무증상 감염자의 입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유럽 등에서 오는 사람은 모두 2주가량 자가 격리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우리나라를 감염자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도 이제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전면 차단했으나 한국은 중국인들의 입국을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발표는 8만여 명이지만 중국이 숨기고 있는 감염자들은 수십만, 수백만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 입국을 무제한으로 열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검사와 치료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면 검사비를 국민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 대한 검사비는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대부분은 중국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감염자들의 천국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파헤쳐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 구독료 및 회원가입 광고 말씀드립니다. 진자유TV가 대부분 노란 딱지이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